안녕하세요. 4월 8일 징계수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멤버분들 다 제 시간에 정확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꽉 차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 나누고 공부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좀 어떠셨어요? 오늘 셔츠를 입고 오신 배동선 선생님, 뭔가 바빠 보이시는데 어쩌습니까? 저는 오늘 한 15분 전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어, 얼른 이제 밥 먹고 5분 만에 밥 먹고 5분 만에 양치하고 왔습니다. 네. 김남원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주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냥 벚꽃 구경 갔다 오고, 이번 주는 공부는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험 기간 아니에요, 이제? 네,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과제도 많고 해서, 네, 그거 하느라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뭐 학생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낭만이 있죠. 네. 서재영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게 이놈의 약간 연구실 일이 밑도 끝도 없이 약간 늘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또 새로운 친구 한 명 들어와가지고 또 걔 또 알려주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 뭐 그럭저럭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음, 아주 바쁘시네요. 남영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정대수 책 보시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음소거 되신 것 같아요. 음소거신 것 같아요. 들리냅니다. 아, 네, 죄송해요. 세팅이 잘 안 됐었네요. 저 뭐 일하고 뭐 놀고 공부하는 척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척도 안 되더라고요. 와, 오늘도 걱정입니다.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저도. 네. 강병수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인 일로는 지난주 일주일 휴가를 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 일주일이 진짜 제일 약간 멈춰 있었습니다. 제 삶에. 이 4월 벌써 첫 주가 다 갔는데,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빠르면 나이 먹은 거라는데 좀 큰일입니다. 좀 천천히 가야 할 텐데. 천천히 가는 시간을 만들려면 그만큼 밀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주 좀 바빴어요. 그래서 밤에 일하던 일도 좀 많았고 그래가지고 공부는 저도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나눠주실 내용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죠? 서지영 선생님 뭐 코드 올려주셨던데. 그 저번에 닭가수 시간에 그 채널직 그 하신 말씀이 그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인 예시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라 했는데, 그래서 그 의미에서 약간 저는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고 하는 이 복싱에 대해서 그나마 이게 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서 약간 음, 선형대 수학적 관점으로 한번 가보고자 해가지고 올려봤습니다. 어, 혹시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공유 열어드릴게요. 먼저 그게 파이썬 코드 파일 같은데 이걸 그냥 일반 스마트폰 같아서 읽기가 쉽지 않나요? 근데 그게 파일 형식이 주피터 노트북이어가지고 그걸 따로 그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쉽지 않구나. 이걸 PDF로 뽑으면은 볼 수 있게 하는데 약간 그거 아직 생각 안 했어가지고 음, 다음부터 약간 링크 올리면은 그러니까 기타브 링크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을 게 아, 만들었어요. 네, 저도 약간 고맙습니다. 그 생각 좀 급하게 만드는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아예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혹시 구글 드라이브 공유로 이제 구글 콜앱 주피터 노트북 공유가 되지 않나요, 혹시? 그냥 어, 그전부터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잘 안 써가지고 아, 그런가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약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혹시 어, 대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가요? 어, 그냥 뭐 주피터 노트북인데 그냥 지금 연구실이 아니라 제 PC여가지고 지금 실행되는 환경이 이밖에 없어가지고 우선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그 디터미넌트가 약간 어떠한 이 행렬 식의 좀 고유값이니까 이걸로 조금 어떠한 것을 좀 설명해 보고 싶다. 약간 고유값이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약간 특별한 값이니까
이게 어떠한 좀 의미를 가질까? 좀 라는 의미에서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거는 코코 데이터셋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데이터셋인데 이게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하려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잘 만들어준 데이터셋이라가지고 이거 사용했어요. 뭐 앞에 함수는 뭐 이거는 조금은 패스 되는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냐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고 이 각 조인트 그러니까 조인트라고 해봤자 결국에 히트맵으로 했을 때 여기 확률이 제일 높은 애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다음같이 17개 코부터 이거 발목까지 17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함수가 뭐냐면은 이게 각 채널이 뜻하는 게 조인트가 있을 확률이고 그걸 히트맵을 표시해놔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최대값 뽑아내가지고 아마 여기에 관절 위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시각화면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더 크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각 관절 위치를 이렇게 포인트랑 오버레이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디터미넌트 값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면은 그 디터미넌트 컨볼루션 밑에 하는데 그러니까 얘처럼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데 디터미넌트도 이런 특징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우선은 이게 지금 2차원 이미지니까 이걸 인접행렬로 나타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인접행렬인데 이거는 넘파이다 보니까 좀 보기 힘들어가지고 좀 제가 좋아하는 어, 좀-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거만 제가 모르겠는데. 우선은 저거는 제가 나중에 그 따로 저거 스크린샷 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직항에서 실행이 안 돼가지고 약간 화면 공유 중지를 하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각 조인트마다 연결된 거를 표현을 해놨는데 어, 연구실 좀 서버 들어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다른 세계의 아이디어를 보는 느낌입니다. 저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냥 추측만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음, 발상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되게 선생님 발표하실 때마다 신기한 게 어떻게 저런 모델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듣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의 정서가 가까워가지고 서버가 열리는 동안 잠깐 뻘소리를 하면 요즘 예. 선형대수는 되셨어요? 선형대수 좀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 네모 이후로 뭔가 그 행렬식을 또 만났는데 얘랑 친해지지 못해서 좀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을까요? 음. 저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다른 거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오늘 못 풀어보고요. 아, 저는 오늘 크레머의 공식만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이거 나왔네요. 이걸 하고 말죠. 이게 표현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코랑 지금 예로 들면은 귀랑 눈이랑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거리로 11.3만큼 연결되어 있다. 약간 가중치 행렬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컨볼루션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차피 특징 값을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부분 부분에서 특징 값을 디터미넌트가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이 총 디터미넌트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컨버루션처럼 이렇게 이칸씩 이걸 다 표현한 그런 건데 근데 약간 얘 14랑 14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프트 앵커가 뭔가 중요한 팩터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컨볼루션을 3으로 그러니까 이 크기를 3으로 3바이 3으로 하고 4바이 4로 하고 5바이 5바이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약간 특징을 가지나 싶기도 하고 안 가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저거에 대한 그냥 평균을 컨볼루션 각각의 평균을 하면 뭔가 특징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특징을 전혀 가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아는 특징 추출한 거는 또 아이겐 밸류도 있으니까 아이겐 밸류 미인들 해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것도 별 차이가 없이 똑같더라고요. 약간 그래가지고 다음에 어떤 걸 해봐야 되나 좀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선생님 원래 보시고 싶으셨던 그림은 어떤 거예요? 어떤 그 내용을 예측하고 싶으셔서 지금 모델을 하신 거예요? 약간 예측이라기보다는 얘가 특징값을 가지면 특징값을 가질 것 같다는 약간 제 상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좀 수렴해가지고 좀 수렴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은 이게 뭔가 신기한데 그렇게 하는데 아예 수렴이라고 아예 그냥 랜덤 해가지고 음, 그래서 진짜 디터미넌트는 진짜 지 혼자서 막 의미를 받는구나 이거를 쪼개서 봐도 의미를 가지지 않는구나 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다른 분들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사실 내용 이해 지금 못했거든요.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이거는 약간 샘플이고 다음이 진짜인데 제가 제 진짜 신체 그 복싱하는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디터미넌트로 해석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내가 팔을 뻗을 때나 아니면 내가 뭐 훅을 치거나 그럴 때도 그 디터미넌트 유지가 되는가 저는 그런 게 궁금했었어가지고 그 음,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세요? 데이터는 지금 제가 지금 모델 학습된 모델이고 학습된 모델에 어차피 지금 방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제 복싱 영상을 찍어 놔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영상을 가지고 하시는군요. 그 디터멘트가 유지된다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특징 값이니까 그러니까 얘만의 고유한 성질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유한 성질을 알고 있다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음. 잠시만. 이렇게. 저는 뭐를 원래 해놨으면은 사실 제 의도는 이건 그게였는데 이게 CNN이 잘 동작하는 이유가 얘가 이 물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고유값을 잘 잡아내가지고 얘가 CNN이 잘 동작하는데 이게 아마 디터미넌트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CNN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CNN이 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CNN은 이게 결국에는 이게 얘가 하는 일 자체는 특징을 추출하는 건데 그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 CNN이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음.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 컨볼루션. 아, 그 닭가수 시간에 다룬 건가요? 제가 요즘 바빠서 못 들어가지고.
약간 영영사전 찾아보는 느낌인데요.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해주신 그 문장 중에 모르는 단어가 두세 개 더 나오고 막 계속 그러네요. 컨볼루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컨볼루전은 어, 딱 이런 수준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어떤 특징을 민이나 맥스나 해가지고 특징을 추출한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보다 더 깊게 알아가야 겠어요. 근데 저기가 지금 그림 보면 그 세 개씩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밑에 파란색에는 세 개짜리, 그 아홉 개짜리고 위에 한 개짜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 세 개짜리의 디터미넌트를 추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세 개짜리에 뭘 추출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세 개짜리 디터미넌트를 추출했을 때 얘가 잘 뭔가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약간 상상을 해봤었어요. 아, 그냥 원래 컨볼루전도 디터미넌트를 추출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컨볼루전은 이거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 각 픽셀들 값의 평균을 사용하는데 굳이 평균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 블루 이미지 그 바깥쪽까지 한 칸 바깥쪽까지 지금 스캔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칸 더 하기 위해서 바깥쪽을 뭘로 채우나요? 데이터를? 저거 일반적으로 패딩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0으로 채워가지고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게 안쪽으로 가면은 그럼 계속 작아지다 보면 그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좀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패딩이라고 가장자리에 조금 더 붙이게 됩니다. 음, 약간 그, 사실은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저 블루 이미지에 있는 것들을 위로 올려서 좀 요약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림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얘가 하고 싶은 일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미지가 너무 큰데 그것 자체를 다 보기에는 메모리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값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런 민값을 해가지고 이게 이미지 크기를 줄여가면서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 찾고 하는 게 컨볼루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처음에 떡밥이고 지금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이게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는 거를 회전 행렬의 고보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그러니까 요렇게 다리 이렇게 하면 다리가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이걸 움직인 만큼을 회전 행렬로 계산할 수 있으면은 이 회전 행렬이 아마 내가 한 일 움직인 거리 약간 그런 개념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움직였구나 계산할 수 조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그거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오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 결국 음. 제가 약간 궁금한 게 결국 근데 그 CNN이 하는 역할이 분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CNN 네트워크 자체는 분류가 맞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컨볼루션의 역할이 특징 추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뭐죠? 조인트에 대해서 이제 뭘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특징을. 네, 근데 그게 특징을 어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그러면 그 특징을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 CNN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네. 그럼 이제 뭐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뭐 틀릴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개냐 고양이냐 분류할 때 뭐 0이냐 1이냐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관절의 움직임이면 사실은 그게 분류를 하는 게 무한대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그거는 분류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역행렬 계산으로 내가 얼마나 움직였을까라는 거를 알고 싶었던, 네, 알고 아, 싶었던.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약간 CNN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따라가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기회가 되면 조금씩 나눠서 한번 나눠주시면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어프로치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디터미넌트라는 고유한 값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찾아보겠다라는 어프로치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실 거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으시면은 넘어가 볼까 합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도 또 나누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 간단한 질문, 뭔가 네네. 어떤 분이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좀 제 화면 공유하면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직 익숙치 않아서 쉬운 문제부터 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아주 일반적인 문제 같은데, 행렬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기 전에 일단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얘는 풀랭크구나. 일단은 뭐 고유값 중에 0은 안 나오겠구나. 뭐 이런 걸 좀 예상을 하고 먼저 들어갔고요. 그래서 정의대로 책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더니 고유값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이 중근으로 나왔어요. 어, 그래서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이런 고유 벡터를 구하고 플러스 3에 대해서 이 중군이라서 그런지 제가 이 숨은 뜻은 잘 모르겠는데 중군이라서 이제 벡터 두 개가 나와서 아마 이게 이제 T 말고 P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결합을 해서 또 2차원 고유 벡터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어, 구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음, 최초에 지금 이- 여기서 아이고, 이렇게 구했을 때 뭔가 이런 그 고유 값에 대해서 중군이 나오는 게 실제 이 선형대수에서 어떤 그 우리 보통 하는 그 방정식처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가 먼저 그냥 궁금해졌어요. 이거 혹시 뭐 어디 강의나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왠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 그냥 얘기가 들어서 먼저 좀 간단한 질문이라 먼저 드려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아직 진도를 여기까지 못 나가서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음, 저걸 제가 그 양자역학 할 때 가끔 충분히 나오는데 그 뭐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거든요.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제 어, 기억으로 있긴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그 좀 음, 까먹었는데,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거기 진도 나가면서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는데, 저 플러스 3이라는 게 네. 우리가 보는 실수에서는 플러스 3 중근인데, 저게 복소수로 가면 아예 다른 놈인데, 우리가 실수로 보니까 중근에 나온 게 아닌가. 음, 약간 라는 혼자의 상상을 펼쳐봤어요. 음, 그것도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복소수에서 복수 평면에서 보면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냥 한, 3이라고 정의는 어, 것 같은데. 음, 흔히
두 개 있는 거. 근데 실수축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독소를 들어야 하나요? 음, 네. 이거는 공부 좀 저, 더 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도 그 강병수 선생님 풀이 보자마자 그 중근이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갑자기 저도 궁금해져서 그냥 고유 값이랑 고유 벡터가 뭐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고유값 분해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 첫 번째 고유값이 마이너스 3이면 첫 번째 고유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변형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고유값이 3이면 두 번째 고유 벡터 방향으로 3만큼 더 커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저게 다른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음, 배동성 선생님께서 다른 의미가 어디선가 보셨다고 하니까 약간 저도 그게 뭘까 좀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최고의 떡밥은 양자 역학인 것 같습니다. 그 양자 역학을 기준으로 아까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오, 좀 궁금하네요. 음. 그 전자 스핀 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스핀할 때 저렇게 겹치면 뭐가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떡밥만 던져놓겠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유가 어차피 또 나가니까 그때 떡밥이 회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선생님 아래쪽에 다른 문제도 있던데 그것도 질문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뭐, 글쎄, 아직 이 문제에서 뭔가를 의미를 찾기는 힘들었고, 아, 저는 아직도 몇 번을 보는데도 책만 덮으면 뭐,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여인자, 또 뭐 있었지? 소행렬, 예. 어, 여인자 행렬인가요? 여인수 행렬, 뭐 여인자 여인수, 행렬, 여인소 행렬. 이게, 코팩터, 뭐 피벗, 프로덕트 오브 피벗, 빅 포뮬러 아주 어, 그냥 말은 많은데 뭔가 예.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서 저도 불편함이 아, 이게 아직까지. 오히려 헷갈려요. 이렇게 책, 사실은 M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거 문제는 풀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시험 문제가 났는데 뭐 여인자 행렬을 여인자를 구해라 아니면 소행렬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틀릴 것 같아. 그 두 개가 뭘 이걸 붙이는 게 뭔지가 막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런 또 쉬운 문제 반복하면서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곧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그 모르고 있는 저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게 그 가우스 조르단 아닌가요? 가우스 조르단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우스 조르단으로 그 단위 행렬 붙여놓고 쫙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은 정말 가우스 조르단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의 키 같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게 없어서 디터미넌트를 갖고 끙끙거렸겠지만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인수 전개를 할 때 그 인내심의 한계를 보일 때 한 4바이 4가 넘어가면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문제를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래도 해보았습니다. 네. 저도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오늘 그냥 했던 굉장히 뻘스러운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눠봤으면 합니다. 응? 왜 안 되지? 보이시나요? 네, 아, 네, 좀 딜레이가 있어서. 네. 그냥 저도 오늘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고 그 크레머 공식과 행렬식에 대해서 공부를 5.3이거든요, 이게. 책을 좀 찬찬히 뜯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는데 사실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아까 강병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는 도구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내 머릿속에 구조화된 논리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 볼수록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사실 선형대 수학군 1장을 다시 폈습니다. 1-1로 돌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결국 발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크레머의 공식이라는 게 말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공부를 막 많이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보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행렬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크레머 공식을 공부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이 행렬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책에 보면은 여기에 또 맨날 그 되게 용어 큰 거 쓰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키 아이디어, 막 빅 아이디어, 막 빅 포뮬러 이래가지고 하는데, 키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제 그, 그 행렬 1차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으로서 크레머의 공식을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이런 방법이에요. A라는 행렬이 있고 원래는 이런 거죠. A의 X는 B라고 하는 이 벡터로 돼 있는 거를 여기에 항등행렬꼴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밀어 넣어 줌으로써 이 X들의 해를 하나씩 추론하는 방식, 행렬 곱으로 바꿔주고, 이 바꿔준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같지 않냐, 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A라는 행렬에 X라는 원래 우리 솔루션 벡터가 있는데, 거기에 0, 010, 001 뭐 이렇게 뒤에 붙여준 걸 이용해서 요 X1을 구해내겠다, X2를 구해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발칙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와 X1의 곱으로 돼 있는 행렬 두 개의 프로덕트로 돼 있는 거의 디터미넌트가 이 연산의 결과값이 얘랑 같다. 얘는 이렇게 곱해주면 이쪽은 해가 나오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B 값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여기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기본행 연산처럼 되니까 원래 여기 있던 열 벡터가 그대로 따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프로덕트 룰이 성립이 되니까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고, 얘는 요 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말이죠. X1으로 톡 튀어나와서 이 스칼라 곱으로 치환이 되면서 X1의 디터미넌트 A가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랑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x라는 벡터의 솔루션 벡터 중에 x1 값을 요 두 디터미넌트의 비율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크레머의 공식으로 나왔습니다. x1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x2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이쪽에 x 벡터를 자리를 옮겨서 한 칸 옮겨가지고 여기로 옮겨주고, 이렇게 하면은 위에 거랑 똑같은데 좀 간단하게 써서 A1, B, A3 이렇게 B2라는 형식으로 매트릭스가 다시 재구성이 되고, 이것도 위랑 같은 논리로 X2를 이 두 디터미넌트의 비율로 찾을 수 있다. 이런 신박한 내용인데 참 뭔가 와닿지 않는 그런 공식을 하나 오늘 마주해 보게 되었습니다. 책에 있는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그냥 쭉쭉 적은 건데,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아닌 정방행렬이고 AX는 B가 그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뭐 그래서 앞에 한 거랑 같은 내용이고요. 뭐 공식으로 정리하면 요렇다. 그 요 디터미넌트 BI의 행렬은 이 B의 J번째 컬럼을 그 저희 솔루션 아니 뭐야, 그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B라는 벡터로 바꿔 놓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언제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보는 것이 마음에 와닿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면, 그 책에 있는 예제인데요. 그 A라는 행렬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A의 X는 B라는 방정식을 이 2x2니까 간단한 건데 그냥 행렬식으로 풀어본 거예요. 이거를 푸는데 총 그 두 개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세 개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합니다. 원래 개수 행렬의 디터미넌트, 그리고 원래 A 행렬에서 요 첫 번째 열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B라는 벡터로 바꿔놓은, 치환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에 디터미넌트. 여기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를 바꿔놓은 디터미넌트.
구했을 때 이 디터미넌트의 프로덕트를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디터미넌트의 비율로 요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크레머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디터미넌트 x1은 2, x2는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식에 대입해서 검산을 해보면 잘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내용이 불편하시거나 예, 납득이 안 되시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납득 잘 안 됐거든요. 예. 이거 뭐 이딴 방법이 있어. 신기하긴 한데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마술 같습니다. 마술. 그쵸? 저는 이 논리가 머릿속에서 구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요 그림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사실 상당히 저는 오래 걸렸어요. 이게 좀 수학적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걸 어떻게 행렬곱의 디터미넌트의 곱으로 비유해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사실 저는 아까 서재용 선생님이 하신 그 CNN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것도 막 저런 건가? 막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저 대상을 저렇게 다르게 바라보고 그것의 연산의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해의 솔루션을 저런 식으로 도출을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사실 속된 말로 좀 미친놈인 것 같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했지 처음에? 막 그래가지고 가우스 조르단이 싫었나? 막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풀었거든요. 이 컴퓨터가 없는 시대니까 가우스 조르단이 엄청 짜증나서 저런 걸 찾아낸 건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네. 약간 저는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저게 약간 저 양반들도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쓴다는 게 그냥 깡으로 곱하고 그런 것보다는 계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러한 대안으로 저런 거 쓰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음. 약간 궁금해가지고 약간 실제 곱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인간의 지혜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이 크레머의 룰이 사실 뭐 사실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막 이게 지나가면서 들어볼 법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도대체 인류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어떻게 싸워왔는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산물 중에 하나가 이 크레머의 공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으십니까?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저는 학부 때는 그냥 열심히 갖다 썼거든요. 그냥 네, 그 공식만 갖다 썼는데 오늘 그게 원리가 뭐인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좀 저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약간 아까 미친놈이라고 하셨는데 전 동의합니다. 정말 정말 뭐 이거 속된 말로 약간 뭐 하나 약 하나 빨고 한 생각 아닐까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천재 같기도 하고요. 진짜로 아,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천재구나라는 생각이 디터미넌트라는 개념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귀차니즘이 정말 극한으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정 x 벡터 안에 x 값 하나만 알고 싶을 때 이 크레머의 공식을 쓰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땐 참 좋은 공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 돌아가는 되게 많은 논리와 이론이 있는데 그게 저는 편안하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좀 약간 서영대수를 아직도 나는 겉핥기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며 반성과 다시 한번 1.1절을 또 읽게 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했습니다. 결국은 또 다시 네모와 만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투바이트인데 그 투바이트와 투바이트 행렬의 곱을 했을 때 역행렬을 구하는데도 이 크레머의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가우스 조르던이랑 논리는 같은데 그 방식이 디터미넌트와 행렬 곱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게 참 신기했고요. 이것도 책에 있는 예제인데 이 ABCD라는 행렬에 2x2의 우리가 역행렬을 너무나 많이 구해왔지만 이거를 또 크레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ABCD의 x1, x2를 곱하는 거를 이 1과 0의 열벡터로 볼 수 있고 또 아이고 y와 y2를 곱했을 때 0과 1로 놓으면 이거를 이렇게 행렬곱으로 전개를 하면 이게 항등행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은
자연스럽게 행렬 A의 인버스가 되니까. 근데 이 인버스를 구하는 것도 크레머의 공식을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각각의 값들을 아까 표현한 그 열과 그 우리가 알고자 뭐라고 이 B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B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 녀석을 안에 치환해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다시 행렬식을 계산을 함으로써 그거를 구해볼 수 있다라는 그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저희가 누차 알다시피 AD-BC.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X1을 찾기 위해서 요 0과 1을 첫 번째 열에 대입해 준 행렬식을 뽑아내면 얘가 요렇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연산의 결과도 D가 나오는데 얘가 여인수 전개를 했을 때 그 코팩터로 나오는 요 녀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다음번에 X2를 찾을 때도 자연스럽게 요렇게 X 요렇게 그 여인수 인자를 찾아내면은 C가 나오는데 부호만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이렇게 그 스위치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C 똑같은 논리로 Y1도 찾을 수 있고 부호 바뀌고 Y2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C11, 얘가 C12, C21, C22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뭐 연수 전개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아까 찾았던 저희가 XI는 디터미넌트 A의 디터미넌트 BI 꼴로 바꿔서 풀어주면 우리가 아주 친숙한 요 2x2 행렬의 역행렬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크레머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음, 예, 그럼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제 제가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 차원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림이 머릿속에 저는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x2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도대체 컬럼을 왜 저렇게 교환해서 연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생각을 좀 해보았더니, 제가 알고 있는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 요 행렬 곱을 저희가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의 그 선형 결합으로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썼을 때, 아, 그럴 때 요 컬럼들이 연산에 그 선형 독립으로 영향을 주니까 아, 이런 성질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것들을 좀 일반화해서 쓰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이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열 벡터로 구성된 행렬로 재구성해서 바라보면 요 AX는 B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연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선형결합으로 표시된 연산의 결과들이고 요거를 여기서 우리가 AI라고 하고 아까 뭐 BI라고 썼는데 여기 AI라고 썼는데 제가 AI 그러니까 그 어떤 I 번째 항에 저희가 AX는 B에서 요 B를 그대로 때려 넣었습니다. 대체해서 이 원리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거예요. 같은 논리입니다. 결국은 벡터를 행렬로 바꿔서 이런 식의 개수 행렬의 그 어떤 변화된 행렬을 곱해줘가지고 우리가 솔루션을 하나씩 찾아내려고 하는 이 그 크레머 공식의 의도를 가지고 그대로 한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뭐 책이나 이런 데를 뒤지면서 따라가면서 그냥 쭉쭉 써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열벡터 자리에 B라는 걸 때려 넣으면 이 B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게 들어가는데 요것들을 이렇게 선형결합으로 만든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했을 때 이 디터미넌트의 속성에 따라서 요게 다시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었으면은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행벡터들이 열벡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B라는 놈을 i번째에 때려 넣었고 여기 n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시 풀어 요 스칼라 곱은 앞으로 나오고 요 이게 행렬도 벡터 공간이니까 이렇게 선형결합이니까 앞으로 풀려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걸 풀어가지고 개수를 순서대로 올림차순으로 x1부터 xn까지를 나눠서 쭈루루루루루룩 써주면은 중간에 생략된 것도 있고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함수잖아요. 근데 선형 독립이 유지돼야 되는 함수잖아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려면. 근데 요 녀석들은 다 이렇게 풀어 헤치면 B라는 값에 x a 원래 있던 열벡터 값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i번째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선형 종속으로 여기가 안에가 아이고 안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을 안 듣네요 아이패드가. 예, 여기 안쪽이 선형 종속이 돼버리면서 디터미넌트 값이 날아가는 놀라운 이상한 연산의 성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항을 한번 살펴보면 x1으로 이렇게 얘가 튀어나오고 a1이 있으니까 요 녀석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건데 a1과 a1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얘는 두 개가 서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종속이라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요게 0으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종속. 얘도 종속. 근데 i번째 이 b를 때려 넣은 자리에 있던 그 xi에 해당하는 녀석만 디터미넌트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1번부터 i번째, n번째가 그 쭉 순서대로 오디널하게 존재하니까 원래 개수 행렬의 디터미넌트 a와 이게 똑같아져요. 디터미넌트 a. 그래서 보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네. 요 디터미넌트 A의 AI와 디터미넌트 A와 XI 요 녀석이 정리된 폼이 요건데 요 녀석이 요 녀석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I라는 그 벡터 안에 어떤 특정 값인데 그것을 요 두 디터미넌트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 이게 크레모 공식을 차원을 넓혀서 일반화하는 연산의 결과였습니다. 이거 그 행렬 연산을 선형결합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편안하신가요? 괜찮으십니까? 계산이 저는 사실 상당히 지저분해서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이게 머리로 하는 것과 쓰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거, 이것도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다 까먹어서 다시 봤습니다. 디터미넌트 안에 있는 거 튀어나오는 것들.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지? 막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십니까? 저는 되게, 되게 뭔가 딱 정리가 된 느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왜 네네. 저는 이게 불편할까요? 네. 저는 이게 그림이 머릿속에 안 그려서 그 그림을 자꾸 생각해서 그런가? 약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그게 있어요. 논리로는 납득이 되겠는데 뭔가 제 것으로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사실 문자들이 막 나와서 집중을 못하고 혼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그렇죠. 예, 저도 크레모 좀 신기한데 뭔가 불편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디터미넌트란 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수학하는 양반들이 그냥 자기 조금 약간 쇼리스틱 느낌으로 약간 이런 거 저런 거 아니겠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막 녹여 넣는 느낌이라 가지고 뭔가 약간 방향성이 없이 이렇게 우두둑 하는다 좀 느낌이 들었어.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아까 낮에 잠깐 봤는데
그 어제 역함수 시간에 나왔던 얘기가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냐 물어봤을 때 답이 그거였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수학자들은 할 수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사실 유용하죠. 이거 그냥 공식으로 쓰기만 하면 되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이면에 근데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아까 이거를 좀 해소해 보려고 선형대수학, 이인석 교수님의 선형대수학 본 책은 도대체 어떻게 써 있나? 그 우리 네모 아저씨를 벗어나서 다른 아저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러 해리포터 이야기를 들으러 갔더니 거기에는 군이 나오더라고요. 이 안에 시메트릭 그룹 시어리가 숨어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이것은 또다시 네모의 또 다른 것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책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이제 3x3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도 아까 그 행렬식 전개하는 거랑 똑같이 항등 행렬 중에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넣어서 근데 이제 2x2였을 때는 하나로 끝나는데 하나로 안 끝나니까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요게 요 이 설명하기도 말도 입에 안 붙어가지고 요 3바이 3의 A와 A 인버스 그러니까 역행렬을 찾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일단 항등행렬이니까 1빵빵 0빵 1빵 001 이렇게 있는데 요 녀석만 일단 나눠놓은 거 다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거거든요. 책에도 세 개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인수가 세 개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항등행렬 디터미넌트는 1이니까 다행히 그렇게 고민할 건 없는데 이렇게 A1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데 여인수가 3개씩 나오고 있는 아까는 그냥 AD-BC일 때는 그냥 D 하나, C 하나, B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숫자를 3개씩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짜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은 요 식이 어떻게 써놨지? 네. A의 A의 인버스는 아이덴티티인데 결국은 디터미넌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좀제 생각 사고가 좀 끊어져서 이거 좀 노트를 그냥 사고의 흐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되네요. 음, 음, 뒤에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아, 여기, 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생각을 많이 놓쳤어요. 여기 이 압두장에서 1시간 넘게 막 헤매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3x3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2x2로 한번 돌아갔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2x2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요런 구조로 생겨 먹었다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녀석이 또 이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렬식을 정의하는 순간부터 이 구조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게 그냥 정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정도로 저는 생각이 정리가 됐었거든요. 행렬식이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결국 역행렬을 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숫자잖아요. 고유한 숫자 하나. 그 숫자가 2x2에서는 그냥 예로 정리가 될 뿐이고 그 다음에는 3x3부터는 우리가 여인수나 이제 뭐 프로덕트의 피벗의 프로덕트로 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 퍼뮤테이션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거나 근데 결과는 같은 그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요 식이죠. 코팩터로 구할 때 요것의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정리가 세 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요 논리가 이제 크레머에서도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요게 요 수반 행렬이 전치의 형태로 생긴 거. 사실 저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나?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막 이것저것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굉장히 많은 뻘 계산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를 하려고 이거를 막 손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긴 행렬식이 있는데 뭐 내가 알고 싶은 건 요건데 요걸 구하려면은 이 디터미넌트 거꾸로 한 거에다가 요 여인수가 자리가 요렇게 들어가서 계산이 돼야 제대로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저를 과외하듯이 혼자 뻘짓을 막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X1은 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데서 계산 특성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인덱스가 맞아야
디터미넌트가 살아있구나. 아까 그 종속이 안 되는 거랑 그 선형 독립과 선형 종속에 대해서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막 꾸역꾸역 적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적었던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A, I에 대한 첫 번째니까 A1이죠. 그거를 요 행렬식으로 그대로 적어보고 그래서 요 결과값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손계산 뭐 연필로도 좀 해봤고요. 계속 근데 해소가 안 돼서 막 헤매 왔습니다. 너무 헤맨 걸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좀 저도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뭐 크레머의 공식 결과는 이런데 이거를 여인수의 관점에서 아까 했던 짓을 또 해본 거예요. A라는 거의 디터미넌트를 저희가 여인수분의 공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B에 대해서 때려 넣은 것을 기준으로 그 B, I번째에 B를 넣었는데 아까 이렇게 A라는 행렬에 A1, 아니 A1, A2 뭐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A의 I번째를 저희가 B로 바꿔치기를 했잖아요. 그 B로 바꿔치기 한 계산을 일로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여인수의 관점으로 식을 전개를 했는데 요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X의 I의 관점으로 식을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B1, C1I가 풀면 이렇게 되죠. 얘가 B1이고 C1I, 얘가 B2고 얘가 C2I 뭐 이렇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내려서 정리를 X의 관점에서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살아남는 디터미넌트가 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빵이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요 컬럼에서 선택을 할 때 요거 퍼뮤테이션으로 저희가 정의를 했잖아요. 3 x 3이면 3팩토리얼. 그거 할 때 어떤 컬럼을 하나 선택을 해버리면 요 컬럼에선 다시 다른 걸 뽑을 수가 없잖아요. 뽑으면 선형 독립이 안 되니까 빵이 돼버리니까 디터미넌트가 그 논리가 여기 있어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살아남는 놈은 인덱스가 제대로 뽑혀 있는 딱 한 놈, i번째 그 놈, 요 놈만 살아 있어서 결과적으로 요 xi랑 아까 구했던 ai의 그 디터미넌트와 원래 계수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요 xi를 구할 수 있다. 뭐 똑같은 결론이구나라는 얘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연산의 납득 이렇게 해서 납득은 하겠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바꿔 써가지고 얘가 결국 그 수반행렬의 트랜스포즈거든요. 여기 써놨네. 결국 그 아까 뭐 강병 선생님 말씀하신 소행렬 막 수반행렬 뭐 여인수행렬 막 용어가 쏟아지는데 어쨌든 그 여인수 코팩터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곱이 요렇게 디터미넌트 꼴로 대각행렬로 정리가 된다. 요게 결국은 저는 그 크레머의 정리에 꽂힌 것 같아요. 이 형태를 이해하고 쓰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행렬식의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용들을 막 생각난 대로 막 적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디터미넌 AX는 B라는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 디터미넌트가 0일 때로 나눌 수 있는데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경우에 한해서 요 크레머 공식을 이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 원래 있는 행렬과 이 B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수반행 그 확대 행렬까지 봤을 때 이것의 랭크가 같고 유일한 해를 갖는다. 뭐 그거를 크레머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해가 무수히 많거나 음,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이 방정식의 구조가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뭐 너무 당연한 뻘소리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너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저한테 크레머 공식 그래서 너 어디다 쓸래 하면 이 문제 하나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를 저희가 가우스 조르단으로 계속 풀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크레머로 풀면 조금 계산이 준다.
이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이 A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디터미넌트들을 이용해서 이 X, Y, Z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일단은 A 계수행렬 전체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연수분을 이용해 가지고 네, 이렇게 가우스 조르단 해준 다음에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뽑으면 되죠. 밑에 거는 이제 요 B라고 하는 부분을 대입을 해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로 바꿔서 각각의 x1, x2, x3를 뽑아내는 과정을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11, 22, 3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녀석들을 가지고 4개의 디터미넌트 값을 가지고 3개의 고유한 고유값 해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x1은 첫 번째 그 확대 행렬에 이렇게 해서 1이 나오고 x2는 두 번째, x3는 세 번째 연수를 이용해서 만든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이게 이 연립일체 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런 내용,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크레머를 쓸 수 있는 건 딱 그냥 공식 외우고 있으니까 딱 요 정도 그냥 방정식을 푼다인데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좀 그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이 행렬 공간이란 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행렬 공간 안에서의 연산은 도대체 어떻게 규정이 되고 그 안에서 디터미넌트는 어떤 의미를 갖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갈증이 좀 생기는 이번 주의 공부였습니다. 예, 뒤에는 음, 뭐 아직 다 못 푼 겁니다. 예,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많이 많이 들려주십시오. 저는 너무 사실 그 네네. 뭐죠? 그 C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인가요? 네네네. 그 부분을 딴 생각하느라 조금 놓쳤는데 네네. 근데 그 딴 생각이 그 중간에 이제 계속 아니지 계속이 아니고 한 번 함수라고 하셨잖아요. 디터미넌트가. 네네. 근데 그 생각을 거기 조금 약간 꽂혀가지고 음, 디터미넌트가 함수라서 어쨌든 행렬 하나 넣으면 숫자 하나가 나오는 앤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디터미넌트 자체는 선형이 아닌 거예요. 네,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근데 선형대수를 배우고 있는데 그 선형대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행렬에 그 행렬의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디터미넌트가 선형이 아니다라는 게 좀 신기해서 그 생각을 좀 성이 아니다. 이거를 좀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면 뭐가 될까요? 되게 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너무 그럴듯한 그 디터미넌트 가로 열고 A 플러스 B는 그게 각각의 디터미넌트 합도 아니고 너무 그냥 그게 딱 첫 번째 성질로 나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건 아니고 이제 디터미넌트에서 얘기하는 리니어리티는 또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저도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배신당한 느낌도 들고. 음. 행렬은 마음의 고향인데 말입니다. 고향에서 배신당하면 아프지 말입니다. 네. 음. 죄송한데 디터미넌트가 선형이 아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선형이라는 게 어, 실수배를 하면 그렇죠. 실수배를 하면 그 실수배가 그대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개를 합하면 예를 들어서 뭐 F에 A 더하기 FB가 있으면 걔가 F에 A 더하기 B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선형이거든요. 그런데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는 그 성질을 만족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혹시 써주실 수 있... 네네네. 디터미넌트 A 플러스 디터미넌트 B가 디터미넌트 A 플러스 B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K배도 사실은 K배를 하면, 그쵸. 어색한 식이 나오고. CM의 네네네. A. 원래는 저게 n이 없고 C의 디터미넌트 A가 나와야 되는데 선형이면, 근데 저게 n 제곱이 돼서 나오는 게 사실은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선형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선형대수인데 선형이 아니면 되나? 이런. 선형대수인데 선형은 아닌데 문제는 그 디터미넌트를 만들어내는 안에 있는 행렬 요소들은 선형이잖아요. 네, 그니까요. 그걸 이용하면 디터미넌트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를 판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되게 알쏭달쏭한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저번 백과사 시간에 디터미넌트 정의할 때 뭐죠? 피봇들끼리 다 곱해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랑 조금 정의에서부터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피봇을 다 더하면 선형일 텐데 피봇을 다 곱하다 보니까 선형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이걸 막 뭐 책을 찾으면 찾을수록 산으로 가더라고. 멀티 리니어 막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접었는데, 전 사실 이 그림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그냥 이해한 게 아니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다고 말하긴 너무 부끄럽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왜 자명하게 욕골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가 저는 아직 좀 많이 불편해요. 네. 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요 행위들이, 아까 저는 이제 컬럼을 가지고 이제 인디펜던스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빵이 된다라고 했지만, 그 제가 자명한다고 말해놓고 자명하지 않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x2까지는 그래도 손으로 계산이 이게 쓱 되니까 그냥 납득이 되는데, 3x3만 돼도 저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크레모 공식 좀 불편하시거나 좀 어려우신 부분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건 없지만 질문을 모아보겠습니다. 아직 안 봐가지고 다시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저희 1타 강사님의 후속 크레모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병수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까 막 여인수 막 이런 거 막 여인자분에 나오고 엄청 불편하셨죠? 네. 네. 일단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가 제가 어설프게 생각을 했냐면 왼쪽에 A라는 게 우리가 그 A 행렬, 라지 A 행렬의 디터미넌트라는 게 얘의 컬럼 벡터들이 가지는 부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컬럼 벡터가 가지는 그 부호가 있는 부피가 디터미넌트 A고, 아,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디터미넌트 A로 돼 있는 그 대각행렬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1000. 네네. 이게 음, 디터미넌트 A의 100이죠. 예, 예. 이거 어떻게 표현해? 맞나요? 제가 하는 네. 얘기가. 아, 디터미넌트 A의 상등행렬 그, 곱. 그쵸. 예. 그런데 항등행렬은 기저 벡터의, 그 기저 벡터들의 선형 결합인데, 그 선형 결합 앞에 애가 디터미넌트 A로만 결합한 값이니까, 그게 디터미넌트, 각 기저 벡터가 디터미넌트 A만큼 뻥튀기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걔가 그 차원이 디터미넌트 A가 그 차원만큼 그, 우리가 보통 뭐 길이가 2배 되면 부피가 8배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길이가 각 기저 벡터의 길이가 디터미넌트 A배가 됐으니까 면적은 그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될 거고 부피는 디터미넌트 A의 세제곱이 될 거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면 그 중간에 있던 그게
소인자 행렬입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C, 라지 씨. 이 라지 씨가 하는 그러면 그 어떤 그 두 개 결과적으로 보면 아, 그 라지 씨가 디터미넌트 A의 n분의 1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아무리 풀었어도 그게 느낌이 안 와요. 저도 아직 요 식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냥 크레모 공식 써서 해, 뭐 X 찾아. 요거 이상의 기능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여인수 그 여인수 행렬 뭐라 이 용어도 코펜트 매트릭스랑 이 디터미넌트 그리고 행렬 A 요 세 개의 관계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저도 그게 다음 챕터인 것 같습니다. 기하적으로 이 아, 디터미넌트를 보는 그 5.3의 후반부거든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음, 여기를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쯤에서 미적분으로 가도 될 것 같아. 자꾸 이게 이상하게 자꾸 그걸 은근슬쩍 자꾸 넣어요. 네. 미적분 얘기를. 그렇죠.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크로스 프로덕트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나오고, 여기부터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요거 아마 지난 시간인가 배동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외적과는 공식 관련해가지고, 그때 3x3 그거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여기를 음.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요. 정 이해 안 가면 좀 묵혀두고 한번 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랑 좀 전반적으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이게 크레요 공식이나 뭐 이 외인수나 자 이게 하나의 그 개수를 1로 픽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곱하는 건데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느꼈냐면은 이게 내 팔이 이렇게 쭉 움직일 수 있는데 내 팔에서 그러니까 축을 하나 고정해가지고 이렇게만 움직이게 해가지고 약간 내가 원하는 것만 조금 어떤 특정 부분들 그러니까 신경 안 음, 쓰는 부분들은 다 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일로 바꿔가지고 좀 음, 곱셈을 해가지고 음, 팔 같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군요.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왜 납득이 가죠? 그럴듯한데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따로 떼서 보겠다라는 사고방식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해집합을 다 구한다는 생각이 아니죠. 해가 되는 벡터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놈만 조지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음. 만든 분이 굉장히 우리 잔머리가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옛날에 그 쓰리 스트라이크 쓰리볼 그 야구 게임 있잖아요. 세 숫자 맞추기. 그게 혹시 뭐, 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 세 개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걸 이제 맞추는데 그거를 이제 네네. 아시죠? 알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아주 빠른 방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투 스트라이크가 나왔어. 그러면 제일 쉽게 떠올리는 전략은 두 개의 숫자 고정시켜 놓고 하나만 바꿔봐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재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거 하나를 알고 싶어서 알고 싶은 거 빼고 나머지를 그냥 고정시켜 놓고 상세 결과적으로 상세하게 만들어 놓고 그쪽 그 바꿔놓은 고놈 때문에 바뀌는 어떤 것 가지고 딱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RGB 우리 뭐 색깔 할 때도 RGB 보면 예를 들어 GB를 고정시켜 놓고 R만 바꿔서 원래 색깔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정확히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그 R을 뭐 두 배를 하면 색깔이 바뀔 텐데 그러면 내가 원래 색깔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뭔가 알듯 말듯해요. 얘는.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그 디터미넌트에 대한 함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에 했었던 구하는 방식 자체는 그냥 계산이 굉장히 짜증난다 였었는데 요 크레머를 보면서부터는 이 안에 담긴 컨텍스트가 무엇인지가 좀 되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예, 또 다른 분 코멘트나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그 화면 공유하고 조금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그럼 제가 화면을 끌게요. 보이시나요? 저는 공유는 되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서. 아직 까만 화면입니다. 노트가 나왔습니다. 네. 김나원 선생님 음소거 상태이신데요? 혹시? 네네네. 네. 저는 아까 아이젠 밸류 얘기할 때 그거에 좀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느라 계속해서 이 생각만 했는데요. 그, 어떤 벡터 그냥 x를 생각을 했을 때 걔의 거리를 혹시 들리시죠, 지금?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이 벡터 x의 거리를 재는 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벡터 x가 있을 때 요 벡터의 거리의 제곱을 생각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얘를 행렬 A를 세워서 거리를 재려고 하면 얘가 정확하게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X가 될 텐데 근데 얘를 그냥 이 투놈으로 봤을 때는 항상 매트릭스를 어떤 선형 변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그냥 여기서는 편하게 A를 3x2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편하게. 그러면 이렇게 2차원 공간에 있던 벡터 X를 받아서 3차원 어떤 벡터 AX를 만들 텐데 얘의 거리를 정확하게 재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대충 3x2 매트릭스니까 스팬하는 공간은 2차원밖에 안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요 놈을 좀 자세히 보면은 A 트랜스포즈 A는 2x2 매트릭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3x2 매트릭스였으니까 트랜스포즈를 해서 두 개의 거리를 재주면 그러면은 정확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요, 요 플레인을 갖다가 그대로 어떤 2차원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AX 벡터를 그대로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A 트랜스포즈 A를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젠 분해로 생각을 하면 이 P가 기저 벡터가 되는 어떤 두 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위에서 썼던 요게 그대로 여기다 쓰게 되면은 P 람다 P 트랜스포즈 X가 될 텐데 이 P 트랜스포즈가 E1 트랜스포즈 E2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 X 벡터가 얘 갖다 붙어서 여기가 E1이 되고 E2가 되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든 거라고 횡설수설하는데 요 처음에 봤던 요 그림에서 이 거리를 재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변환이 됐을 때
요 위에 벡터의 거리의 제곱을 재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정돈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내적 공간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적을 이렇게 어떻게 정의를 할 때, 저희가 만약에 x와 y의 거리를 잴 때 다 프로덕트에서는 x 트랜스포즈 뭐 여기 i가 붙어서 항등 행렬을 내적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 채널에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AY와 AX 간의 거리를 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AY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항등 행렬로도 생각을 하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Y가 될 텐데,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항등 행렬로 내적을 생각했던 공간에서 A라는 어떤 행렬 선형 변환을 취해서 요 A 공간의 컬럼 스페이스 A 위에서 거리를 재는 게 어떻게 요거를 내적으로 보는 공간으로 보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어서 좀 신기했거든요. 제가 말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음, 내적에 해당되는 I가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요 다 프로덕트에서 사용됐던 I가 아니라 이거를 A 트랜스포즈 A라고 생각을 좀 바꿔두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적을 다른 걸로 준다는 게 이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와닿지 않았는데 그냥 일반 벡터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어떤 행렬을 취해서 거리를 재는 거하고 요 A 트랜스포즈 A를 내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내적 공간이라고 좀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매트릭스를 하나 취해서 선형 변환을 시켜서 그 공간에서 거리를 재는 게, 근데 그게 정확하게 A 트랜스포즈 A는 이런 2차원 공간일 테니까 여기서 거리를 재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요 아이젠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변환을 했을 때 기존에 뭐 이런 쉽게 XY 직교접해축이 아니라 그냥 E1, E2가 이런 식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요 람다가 그 기존의 X 벡터의 스케일링을 어떻게 E1 방향으로 얼만큼 변환해 주는지 알려주고 E2 방향으로 스케일링을 어느 정도 바꿔주는지를 알려주니까 좀 그런 게 유용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선에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 생각이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냥 어렴풋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네. 재밌네요. 증문수 때 들었던 것들이 좀 리마인드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적 공간에 대한 것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어떻게 좀 하면 갑자기 어렵죠.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시나요? 좀 멀리 갔다 오신 어, 것 같은데요. 대단하시, 멋있어요. 아니, 그렇게보다 요새 저는 그 분산이랑 이런 거, 사실 제가 분산이 뭔지도 요새는 이제 잘 모르겠어서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 근데 요새 그 다별량 통계라는 것을 듣다 보면은 그 분산 행렬이 정확하게 요 i-j의 x를 곱한 형태의 푸놈의 형태로 적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룰 때 그 다별량의 기하적으로 공간을 봤을 때 요 i-j의 x 형태로 이게 가운데에 있는 어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쪽 공간에 가서 보면은 그 처음에 제가 얼마 전에 공유해드렸던 기존의 원이 어떤 직교접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서
약간 타원 형태로 보여진다라는 게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다가 강병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듣고 사실은 이게 뒤에 가면은 저희 쿼드라틱 폼도 배우잖아요. 쿼드라틱 폼이라고 2차 형식이라고 여기에 어떤 벡터가 있고 여기에 어떤 매트릭스가 있고 이렇게 벡터가 곱해지는 형태가 뭐 0보다 크면은 뭐 포지티브 데피나이션이 이런 거 하는데 그거가 갑자기 생각나서 고민을 해보다가 근데 푸놈 을 생각을 하면은 거리 제곱을 생각하면 쿼드라틱 폼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거리 제곱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x와 그 y를 매트릭스를 한번 취해서 거리를 재는 것하고 이거 자체를 내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머쌤은 정말 평소에 수학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쭉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평소에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시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관련해서 코멘트 있으십니까? 저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3차원선 n이 있던 거가 알고 보니 이런 그 A 트랜스포즈 A 안에 있던 놈을 계산하는 거였다. 약간 그런 의미인가요? 그니까 그 AX라는 거의 거리를 재려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 요 3차원 공간에 있는 2차원 평면하는 요 AX 벡터의 거리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내적을 통해서 이제 수놈을 기술하는 방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앞에 거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형태를 아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A 트랜스포즈 A만 또 따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만 따로 생각을 하면은 요런 그냥 2차원 공간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뭔가 2차 형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면이 조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여기 그 저희가 평면하는 그 컬럼 스페이스 A의 컬럼 스페이스의 그 기저 벡터가 정확하게 여기랑 동기화가 되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아이젠 분해를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요 기저 벡터들을 이 단에서는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쿼드라틱 폼이랑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거 그림 보면서 그 지난 닭가슴 시간에 했던 그 자코비안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림이 이제 원래 직교 좌표계에서 그 좌표 변환을 해가지고 다른 좌표계로 옮겼을 때 적분을 할 때 이제 자코비안이 들어가는데 그거랑 그거랑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연결되면 이제 복소 쪽으로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무슨 뭐 그거는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 직문수에서 내적을 다르게 준다라고 했을 때, 그냥 휴리스틱인가? 자기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건가? 라는 선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좀 데이터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얼마 전에 배동성 선생님께서 또 따로 이제 학생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를 공유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선에서 그 데이터가 분산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수능이라고 쳤을 때, 사탐 과목에서 50점 가까이에다 몰려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40점이다, 30점이다 하면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20점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측면에서 분산으로 봤을 때는
요 분산이 정확히 요런 꼴로 적히고 이게 어떤 매트릭스에 인한 선형 변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적을 다르게 준다라는 거를 조금 요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문수 들을 때 내적을 다르게 준다는 게 각도를 다르게 준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길이와 이제 길이 네, 각 기저 벡터의 길이와 기저 벡터 간의 각도. 네네네 맞아요. 네, 기저 네. 벡터 간의 각도.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틀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또 코멘트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김나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11시 반인데요.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마무리 코멘트 한마디씩 남겨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어, 네. 저는 사실 한 게 없어서, 해온 게 없어서, 사실 부끄러워서, 오늘 어떻게 들어가지 했는데, 또 선생님들 발표 들으면서 더 생각도 많아지고, 또 이제 그래서 재밌게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저는 지금에 와서 약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결국 신경망 인공지능 다 때려치고 뭐 신기술이고 뭐시고 저거 다 차 빼고 하면은 어차피 다 행렬고 그 신경망 간단한 신경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랑 좀 같은 느낌으로 수학도 같은 느낌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게 달라서 보여도 결국 밑바닥으로 갔을 때 약간 만난다는 게 조금 신기했어. 저는 그 언제였지? 그 채널지기 님이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도 배울 게 있어야 된다라고 뭔가 메시지를 올리셨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진짜로 근데 배워가는 게 많아서 아, 네, 징계수 정말 네,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깨알 홍보도 합니다. 저도 항상 방청 느낌으로 들어오는데 항상 많이 배워갑니다. 저는 저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남영 선생님과 저는 제가 남영 선생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1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아, 한 바퀴 돌아오셨네요, 이렇게. 네, 뒤에서 다시 쫓아가 되니 긴장을 풀지 마시고 항상 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선행돼서 하고 있는데 점점 쉽지 않네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문제들 좀 많이 풀어다 주시고 그 저의 크레머 공식에 대한 갈증을 한번 같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 다음 주에 이거 조금 더 공부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더 하고 할 수 있으면 고유값이나 고유벡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행렬식을 조금 더 열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